공동개발, 기술 제휴라는 미명하에 태어난 일환성 쌍둥이들을 살펴봤다. 그런데 이 애매한 관계 속에 세상 빛을 본 아이들의 생부는 과연 누구일까? 마쓰다 MX-5 vs 피아트 124 스파이더. 오늘 소개하는 네 쌍의 차 중 가장 차이가 크다. 외부 스타일링은 물론 엔진까지 다르기 때문이다. 마쓰다 MX-5는 1.5리터와 2.0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에 피아트 124 스파이더는 1.4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얻는다. 하지만 의외로 공동개발은 아니다. MX-5가 원조다. 플랫폼과 전장, 인테리어 등 마쓰다의 비중이 큰 이유다. 생산도 두 차 모두 마쓰다가 한다. MX-5가 124 스파이더가 된 건 물론 돈 때문이다. 마쓰다는 기술력은 좋지만 장사를 잘하는 회사는 아니다. 가장 큰 위기는 1973년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1차 오일 쇼크였다. 마쓰다는 이때부터 포드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지분의 약 3분의 1이 포드의 소유였던 적도 있다. 하지만 포드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코너에 몰렸고 결국 마쓰다의 지분을 서서히 정리했다. 마쓰다는 새 투자자를 찾았다. 그러다가 라인업 확장이 절실한 피아트 그룹을 만났다. 두 회사가 업무 제휴를 맺은 건 2012년. 그로부터 4년 뒤 MX-5와 124 스파이더가 차례로 선보였다. 업무 제휴 체결 당시 피아트 그룹이 MX-5로 만든 차를 알파로메오로 선보일 거란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결과는 피아트 124 스파이더였다. FCA는 알파로메오를 독일 3사와 경쟁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우고 싶어 한다. 알파로메오가 쓰기에 차체가 작았을 거란 얘기다. 그런데 FCA 코리아는 왜 124 스파이더를 들여오지 않을까?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이니 수입도 그리 까다롭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다. 생산지가 일본이니 부담도 적을 테고 마쓰다 MX-5의 대안으로 이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토요타 86 vs 스바루 BRZ. 두 차는 쌍둥이나 다름없다. 엠블럼과 안팎 디테일, 서스펜션 세팅 등 차이가 미묘하다. 우리에겐,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토요타 86의 존재감이 더 크지만 두 차는 공동 개발로 태어났고 따지고 보면 스바루가 원조에 가깝다. 스바루가 엔진과 셰시를 개발했고 생산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동 개발이란 말을 무시할 순 없다. 토요타의 요구가 아니었다면 두 차는 태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두 회사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스포츠카가 절실했지만 스바루에겐 개발 여력이 없었다. 참고로 스바루는 후지중공업의 자회사고 토요타는 후지중공업의 대주주다. 86은 북미 시장에서 GT86으로 불리며 토요타의 서브 브랜드인 사이언도 FRS라는 이름으로 이 차를 판 적이 있다. 한 사이언이 폐지되며 이제 86과 BRZ만 남았다. 메르세데스 벤츠 GLA vs 인피니티 Q30.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두 차의 DNA가 같다는 이야기에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인피니티가 공유 흔적을 지우려고 꽤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안팎 디자인만 봐선 두 차의 연관성을 찾기 쉽지 않다. 원조는 물론 메르세데스 벤츠다. 인피니티가 벤츠 콤팩트카의 파워트레인과 플랫폼, 전장 등을 가져다 쓴 케이스다. 증거는 대부분 실내에서 찾을 수 있다. 계기판, 공조장치, 윈도우 스위치 등이 대표적이다.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인피니티가 무작정 벤츠 기술을 얻어쓰는 건 아니다. Q30은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와 인피니티가 속해 있는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 간이 제휴로 태어난 차다. 벤츠에서도 이 제휴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벤츠 콤팩트카는 QM3와 클리오에도 들어가는 르노의 소형 디젤 엔진을 쓴다. 물론 더 본격적인 공유 케이스도 있다. 픽업 트럭 X 클래스는 닛산 나바라를, 소형 상용차 시타는 르노 캉구를 베이스로 한다. 모델이 아니라 비교적 티가 덜 날 뿐이다. 참고로 두 회사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기술 개발도 함께 하고 있다. 개발 단가를 낮추고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다. 이미 연료전지 밀도를 높이는 연구에 착수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BMW Z4 vs 토요타 수프라, 자동차 업계에서 현재 가장 뜨거운 한 쌍이다. 데뷔 시기가 최근이어서도 그렇지만 명성이 자자한 모델들의 공유여서이기도 하다. 차 모두 BMW 뒷바퀴 굴림차 대부분에 쓰이는 경량 모듈형 플랫폼 클라를 쓰며 BMW의 B48, B22, 0리터 또는 B58, B33.0리터 엔진을 얻는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다. 안팎 디자인은 다르지만 전장을 BMW가 설계해 구석구석에서 BMW 냄새가 난다. BMW의 상징인 아이드라이브가 좋은 예다. 게다가 두 차 모두 BMW의 단골 협력업체나 다름없는 마그나 슈타이어의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장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두 차의 주행 감각 차이는 예상보다 클 수도 있다. 보디 타입이 다른 데다 Z4는 로드스터고 수프라는 쿠페다. 셰시 세팅도 각자 진행했기 때문이다. 앞뒤 무게 배분율은 두 차 모두 50대 50이며 Z4는 소프트톱으로 돌아갔고 수프라는 2+1 구성에서 두시터로 바뀌었다. 베일을 벗은 수프라를 보고 분노한 수프라 팬들이 적지 않은 듯하지만 사실 토요타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두 차는 엄연히 기술 제휴를 통한 공동 개발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BMW와 토요타는 2011년 리튬이온 배터리 공동 연구와 소형 디젤 엔진 공유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 2012년 그 범위를 연료전지차와 스포츠카, 경차 등으로 넓힌 후 2013년 이를 구체화했다. 그 결과 2014년 토요타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베르소의 1 시리즈, 미니 등에 들어가는 BMW 1. 6리터 디젤 엔진 N47이 들어갔고 2015년 토요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로 완성된 BMW i8과 5 시리즈 GT 프로토타입이 공개됐다. 두 회사의 다음 작품은 미니 마이너로 예상된다. 경차 달인 토요타의 노하우가 깃든 길이 3450mm짜리 초소형 차다. 사실 Z4와 수프라의 기술 개발도 그때쯤 끝났는데 이후에는 각자 개별 세팅에 몰두했다. 이를 마지막으로 두 회사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불화설이 돈다. Z4와 수프라에 들어가는 3.0리터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이 다르다는 점도 이런 루머를 뒷받침한다. BMW가 엔진 캘리브레이션의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소문의 진위는 내년쯤 밝혀질 예정이다. 토요타 기술이 녹아든 BMW 수소연료 전지차의 공개가 2020년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토요타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를 이유로 2018년 BMW 디젤 엔진의 사용을 중단했다.